숙녀들의 구기한 수다. Chérie,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시간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우리 네. 항상 인사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2번 보고 싶다. 그럼 힘들 텐데. 네, 김소연 기자 잘 지냈어요? 네, 저 요번 주는 네. 좀 되게 그래도 좀 널널하게 잘 지낸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지난주에 부산도 갔다 오고 좀 네. 쉬는 주도 있어야죠. 그래도 이번 주는 좀 근황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지난번에 부산 갔다 오고 나서 이번에 이천에서 이제 쌀문화 축제라고 그 펜투어가 있었어요. 네. 사전 답사. 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힘들었어요. 거기 일정이 네. 3개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막걸리 만들기 체험 아니면은 뭐 농촌 옛날에는 다 별을 하나씩 다 손으로 이제 타작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농촌 체험 그리고 소세지 만들기 네. 체험 이렇게 3가지를 해서 네. 일정이 짧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 그 농촌의 농부들은 이런 거 어떻게 다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되게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천 쌀 문화축제면 쌀도 먹고 오신 건가요? 네. 어떤가요, 쌀 맛이? 그게 점심에 이제 그 쌈밥을 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쌀은 일단 굉장히 진짜 이렇게 입에서 막 입맛 따시고 있어요. 입에서 막 그 쌀이 막 부들부들해가지고 네. 이렇게 쫀득쫀득 막 씹히고 그랬는데 네. 거기가 좀 유명한 쌈밥집의 음. 분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상호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이제 물어봤어요. 맛이 어떤 거 같냐고 그랬는데 쌀 맛은 좀 괜찮은데 반찬은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쨌든 분점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좀 먹을만 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아니면 반찬의 맛을 죽이고 쌀 맛을 부각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쌀 많이 빨려고. 쌀집이니까 어쨌든. 네, 상술에 넘어간 겁니다. 근데 좋았어요. 막 네. 밥도 주고 고기 막 나오고. 진짜 재밌는 역시 그냥 어디 가거나 이러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근데 혼자 가면은 좀 쓸쓸한 것 같아요. 매번 느끼지만 여러분 커플들과 함께. 네, 이천이면 경기도 그 여주 옆에 이천 네. 있죠? 네. 이천 쌀 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10월 25일부터 네. 28일간 이제 설봉공원에서 이천 네. 설봉공원에서 4일간 이루어지고요. 저는 이제 3개만 체험을 했는데 그 설봉공원에서 각 동네에서 이제 대표할 만한 그런 농촌 문화가 다 모여요. 설봉공원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농촌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직거래도 가능하세요. 뭐 도매가로. 그래서 싸게 쌀을 살 수도 있고 현미도 여기선 되게 비싼데 거기서는 현미가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셔서 이제 가족끼리 즐기시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괜찮은 곳인 것 같은데 네. 한 번쯤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다 준비가 되셨나요? 두근두근. 네. 시작.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발랄하게 하기로.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좀 김세영 기자랑 저랑 발랄하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주세요. 오늘 발랄했는지 어땠는지. 지난번 이제 발랄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강약 조절을 잘 해야겠죠. 네, 이렇게 그죠. 즐거운 분위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핫뜨거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요번에 정말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네. 오히려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 가수 쿨 김성수의 전처가 피살되는 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원래는 17일 그 가수 쿨 유리가 네. 이제 한 남성에게 피살당했다는 보도가 났었는데요. 그게 이제 쿨 유리가 아니라 김성수의 전 부인이었던 걸로 알려져서 충격이 네.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사건의 전말을 보면요, 되게 정말 작은 말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 강모 씨래요. 김성수 씨의 전 부인이 네. 이제 강모 씨인데 체리나 씨 그리고 LG 박용근 야구 선수 그리고 나머지 지인 총 4명이 네. 이제 강남 신사동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이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그 남성분 그 피의자랑 네. 말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바가 잠깐 암전됐었대요, 공연 때문에. 네. 그래서 암전된 순간 그 피의자가 자기 차로 가서 이제 흉기를 들고 와서 거기 있는 남성 3명을 찌르고 이제 그리고 그 전처도 흉기를 찔러서 전처는 사망했고 그 3명은 이제 중태를 입었죠. 근데 그때 다행히 체리나 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 피의자는 이제 15시간 만에 잡혔는데 네.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비 때문에 네. 뭐 그 강모 씨가 뭐 물수건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종업원에게 반말을 했다고 뭐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제갈모 씨, 그 피의자 제갈모 씨가 이제 뭐 그래서 시비가 났다고 하고 또 강모 씨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양측이 말이 다른 상황인데 일단 살해를 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보인다고 이제 경찰 쪽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 네, 저는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묻지마 살인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네, 정말 그냥 충동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칼 들고 와서 죽인다는 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이게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그러면 쿨 유리라고는 보도가 왜 오보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김성수 씨의 전처가 유리 씨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진을 찾아봤는데 되게 작은 얼굴에 이게 큰 눈 뭐 이런 약간 피부도 까무잡잡하시고 네. 제가 얼핏 봤어도 좀 약간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좀 약간 닮아서 이제 좀 이렇게 한 매체에서 처음에 잘못 보도를 냈고요. 이제 유리 측에서는 이제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그렇게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제 적절한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떤 소식 전해드릴 건가요? 네. 네, 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이제 네. 저희 해경 경찰이 싼 그 고무총에 네. 맞아서 이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EEZ를 이제 중국 어선이 이제 침범을 해서 이제 목포 해경이 그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국 어선을 네. 검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국 어선에 탄 어부들이 이제 뭐 네. 톱이랑 뭐 칼 이런 걸 들면서 이제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고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목포 해경이 고무총을 샀고 근데 그 비살상이래요. 네. 네. 그래서 고무총을 쐈는데 그게 그 중국 선원 장모 씨 왼쪽 가슴에 이렇게 딱 박히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고무총에 굉장히 어쨌든 안전하다는 그런 근데 물건이긴 한데 심장 쪽에 맞아서 그런가? 네. 굉장히 또 그렇게 중국과 또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입장에서 좀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은 또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또 칼부림. 그치, 왜 이렇게 너무 무서워. 네. 네, 이번에도 강남
칼부림이 있었는데 그 네. 김성수 전처가 이제 피살 당하기 바로 전날에도 강남에서 대낮에 그 주택가에서 이제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 한 명이 네. 2명이 죽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네. 있었는데요. 이제 치정 관계로 인한 그런 피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모 씨가 이제 옛 여자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니까 여자친구도 찌르고 그 여자친구의 현재 뭐 약혼 관계에 있는 남자도 이렇게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는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자친구와 그 피해자 오모 씨가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던 과정에 이제 죽었고 그 약혼자는 지금 중태라고 네,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옛날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이렇게. 네. 무서워. 정말 그 울산 자매 살인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울산이요? 네, 거기서 옛날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죽이는 과정에 동생까지 죽이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울산 그 범인도 굉장히 되게 오랜 시간 후에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참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가 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소식은 뭔가 어떤 소식인가요? 굉장히 제가 핫한데.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부러운데 이 소식은. 네, 진짜 복권 로또 하면은 뭐 이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최근 132억 당첨 네. 로또 130억? 당첨자가 네.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 15일에 이제 증권가 뭐 찌라시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요번 515회 로또 복권에서 132억 당첨자가 이제 모 대기업 여사원이다 이런 소문이 먼저 돌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뭐 그 증권가 소문에 따르면 이 여사원이 모 대기업 뭐 3교대에서 이제 고졸 출신 여사원이고 그리고 로또 발표가 515회 로또 발표가 15일에 있었는데 네. 15일에 무단 결근을 했대요. 어머. 그리고 뭐 이제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이제 수령하지도 않고 이제 전화로 그냥 그거 회식비에 쓰시라고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죠. 그래서 그 132억을 그 대기업 모 여사원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 막 매체들이 그 이제 그 대기업의 전화 취재해서 알아본 결과 뭐 15일 날 뭐 이제 그만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제 뭐 소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132억이 2년간 가장 높았던 액수래요. 네. 이 2년간 근 2년간 그래가지고 이런 소문이 돌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32억이면 근데 세금 떼고 88억인데 세금 떼도 대박이. 네. 네. 정말 민수의 전 직원의 밥줄을 그냥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 아니 1억도 정말 있는. 네. 참 132억에 세금을 빼도 88억이라 네. 정말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입니다. 저도. 네, 진짜 이게 누군지. 사실이라면 지금 그녀를 찾아달라고 막 청취자분들도 그러시는데 132억. 청취자분께서 짐바브웨 기자님, 민소 기자들에게도 증권과 찌라시가 오나요? 이렇게 궁금하다고. 저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친구가 증권가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제 걔가 그거를 받아서 야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이제 가끔 재밌는 걸 보내주는데 어쨌든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제 팩트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네. 보는 거죠 저는. 네. 어쨌든 네.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서 많은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피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뭐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뭐 132억은 사실이었으면 좀 좋겠네요. 희망이라도 갖게. 친구하고 싶다. 우리 로또 당장 사도 희망이라도 갖게.
네. 그럼 마지막 핫뜨거 소식이죠? 네. 네, 마지막, 뭐, 하도 화제가 많아서 네. 어떤 사건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검색어 이슈에 랭크된 가장 뜨거운 소식이었는데요. 네. 박할린 이제 언니로 추정되는 네. 박켈리 씨가 이제 네.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서 아. 지금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뭐 다른 매체들이 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 ABC 방송이 네. 이제 2008년에 어떤 배우 줄리안 레딩이라는 배우가 이제 살해당했는데 아. 그 혐의로 체포된 박켈리가 이제 고용된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재판 중이라고는 하는데 박켈리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밑에 고용돼서 이제 뭐 007을 연상할 정도로 그 부문에서는 그렇게 불릴 정도로 뭐 이제 사채 돈 다시 받아내고 네. 뭐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박켈리 씨는 뭐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음.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액션들도 막 취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 박켈리 씨가 키도 되게 크시고 170 몇이라지 아무튼 키도 되게 크시고 등치도 좋으시고 몸무게도 이렇게 많이 나가시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떤 뭐 정말 영화 007에 뭐 딱 투입해서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 LA 검찰 그 보고서에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정말 무슨 좀 전에 제가 오프닝 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뭐 매번 똑같은 일상에 어떤 일 없나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생각은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번 한 주는 그냥 뭐 핫한 이슈들이 아주 그냥 마구마구 쏟아졌네요. 정말 네. 저는 아무튼 김성수 그 네. 피살 사건이 전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정말 내 이웃이고 내가 아는 어떻게라도 연예인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게 참 무섭고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핫뜨거 주제는 약간 씁쓸했던 주제로 마무리 짓고요.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어떤 이야기 다뤄주실 건가요? 네.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요. 강한 아나운서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요? 네. 어제가 10월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었죠. 17일 수요일. 네. 무슨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어제가 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한 날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 26일은 이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이런 추억과 공과 이런 것들이 다시 복귀되고 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 전두환에 이어지는 그런 비극 시대를 네. 다룬 정말 특별한 영화와 드라마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어제가 10월 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윤계상? 비상계엄 선포를 한 날이었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영화가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독립영화부터 이제 네. 뭐 광주민주화운동 뭐 이런 것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많이 흥행을 했고 가장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이런 영화인 그러니까 개봉을 앞두고 있는 26년과 네. 그리고 26년 전에 나왔던 화려한 휴가 네. 그거하고 그리고 정말 귀가시계 95년도에 귀가시계라고 불렸던 모래시계 네, 그 세 가지를 얘기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러면
영화 26년은 그 강풀 만화가 강풀의 네. 원작이라고도 유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는 지난 이렇게 방송할 때도 되게 짧게 지나가면서 한 것 네. 같은데요. 이제 26년은 1980년 그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 후손들이 네. 이제 뭐 깡패도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 사격 선수도 있고 경찰도 있고 네. 이런 인물들이 이제 모여서 26년 뒤에 그 이제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그 분을 이제 단죄를 짓기 위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그런 복수극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누구누구죠? 이거 배우도 네. 지금 나오는 배우가 진고 씨랑 네. 그리고 그 힐링 캠프로 지금 스타덤이 오른 한혜진 씨 네. 그리고 또 누구 있지? 그리고 임수롱 씨랑 임수롱 씨가. 그리고 이경영 씨 뭐 이런 네. 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이게 원래 2008년도에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이제 뭐 투자자나 제작사들이 막 다 무슨 외압설 때문에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면서 이제 영화 제작이 계속 미뤄졌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배우 캐스팅도 계속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게 이제 진고 씨, 이제 한혜진 씨, 이경원 씨 뭐 이런 분들이 최종 캐스팅 확정됐습니다. 네. 네. 선뜻 그렇게 출연하기가 그렇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뜻이 있는 배우분들 같은데, 네. 오늘 개봉을 한다고요? 오늘 개봉한다고. 11월 29일이요. 29일. 네. 오늘은 맥코리아랑 뭐 MB의 추억, 유신의 추억 이런 게 개봉이 한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 대선 앞두고 나서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영화들이 많이 진짜, 개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강풀 원작에 대해서 이제 제작 둘의 현황이 있을 텐데, 제작 둘의가 뭔가요? 제작 둘에는요, 이제 영화 26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후원금을 네. 모집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장이 영화를 만드는 그런 환경이 이제 대기업의 투자가 없으면은 정말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 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꼭 그 영화의 주인공 조연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업 영화에 휘둘리지 않고 거대의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영화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유의미한 그런 그렇군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강풀의 제작들에는 얼마까지 모였나요? 거의 맨 처음에는 한 이번 해 중순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3억인가까지 모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5억까지 모아서 네. 했는데 일단 그 강풀 만든 강풀 26년을 그린 강풀 작가는 좀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속 영화가 2008년부터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계속 막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이러면서 영화 제작이 무산되다 보니까 이 26년이라는 영화가 스크린에 뜰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제작 둘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나의 그런 외압되지 않은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광풀 만화 26년과 어쨌든 영화로 제작되는 26년은 네. 좀 다를 것 같은데. 원래는 좀 자기가 원작이 있으면은 영화 감독한테 되게 막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약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터치를 안 하시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기가 원작 만화 웹툰을 냈으니까 이제 감독한테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되게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그 이후에는 뭐 내용을 바꾸던 말던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강풀 원작이 이웃사람이 네. 이번에도 영화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웹툰이랑 영화랑 거의 똑같대요. 뭐 되게 흡사하게 진짜 만화의 한 컷을 따온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뭐 저는 보진 못했는데 결말이 약간 웹툰이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웃사람 봤는데 영화는 웹툰 보셨어요? 웹툰은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비교하면 제가 길어지니까. 아무튼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26년도 네. 이제 강풀 작가님이 좀 터치를 안 하고 네.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그런 성향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풀 만화, 그러니까 웹툰과 영화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다음 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신청곡이죠? 잠시만요. 안치환 씨의 사랑하게 되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 듣고 왔는데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데 굉장히 좋네요. 네, 너무 좋다. 명곡이라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신데, 역시, 네. 세훈느님은 볼 때마다 베이글 여인이래요. 베이글 여인이 뭐야? 베이글 여인이, 베이글려 말하는 건가요? 그 뜻으로 전 받아들인 건데. 베이글? 뭘까요? 어쨌든 칭찬이라고. 네. 칭찬하는 걸로. 제발. 네, 그러면 영화 26년에 이어서 또 화려한 휴가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화려한 휴가를 네. 왜 그러니까 좀 어쨌든 독립 영화 얘기를 할까, 뭐 꽃잎 이런 것도 다 독립 영화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려한 휴가를 선택한 이유는 네. 이제 26년을 만든 강풀 작가도 네. 이렇게 말했어요. 화려한 휴가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 전 국민에게 공론화를 시켰듯이 네. 자기의 26년도 이제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막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이 시대극을 다룬 그런 영화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려한 휴가를 통해서 이제 7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휴가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좀 기억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화려한 휴가 간략하게 네. 어떤 감독님이 만드신 거고 또 어떤 내용으로 주로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김지용 감독이 이제 작품을 맡아서 메가폰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영화 내용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네. 김상겸이랑 이준기랑 막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호원 씨를 간호사 이호원 씨를 막 좋아하면서 정말 소소하고 평범한 그런 광주에서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제 총칼로 무장 진압한 이제 진압군이 나오면서 이제 시민군으로서 이제 대항하면서 10일간, 열흘간 이제 싸우는 모습이 막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감독도 이 작품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웅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됐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면 막 이호원이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꼭 계엄군 없어져라 뭐 이런 뭐 꼭 투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됐던 과거를 한 번쯤은 더 상기시켜보고 기억해보고 돌이키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네, 정말 역사가 어쨌든 어떤 역사든 우리의 역사니까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5.18 같은 거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역사의 비극이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영화인 맞아요. 것 같네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수많은 역사가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겠지만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던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좀 많은 국민들에게 또 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김세윤 기자는 네. 이 화려한 휴가에서 아까 방금도 뭐 이효원 씨가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것도 명대사 중에 하나로 기억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또 기억나시는 대사가 있나요? 그 김상겸 씨가 네. 그러니까 어느 장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이제 시민군 만들어지고 이제 막 진압군이랑 막 싸우는 장면.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뭐 지난번 뭐 남영동 1985년도 그렇지만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빨갱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매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은 이상하게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든 뭐 남영동 1985년이든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상겸의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뭐 민주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발언이 되게 와닿았고, 네. 이원 씨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대사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화려한 휴가가 정말 제목부터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 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왜 오늘 제목이 왜 화려한 휴가. 전 계속 이거 제가 대학생 때 봤을 때는 계속 화려한 외출이라고 화려한 외출. 그래서 친구가 야 저거 화려한 휴가인데 자꾸 화려한 외출이라 그러냐고 그래서 아 맞다 이러면서도 또 까먹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 까먹게 되네요. 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그 10일 열흘간의 그런 투쟁이 어쨌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교를 안 가고 일을 안 가게 되는 휴가잖아요. 하지만 그 휴가가 비극을 치닫는 건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화려하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뭐 감독님의 의견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말 그러면 김세훈 기자가 이 네. 화려한 휴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화려한 휴가는 광주 민주화 잊혀져 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론화시킨 소중한 영화라고 내리고 싶네요. 솔직히 좀 많이 잊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KBS 제가 그때 무슨 보도에서 봤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를 너무 몰라서 하물며 웹툰으로까지도 이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26년이 그때 KBS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그냥 만화 작가들 뭐 우리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역사를 만화로 그리는 그런 게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젊은 사람이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런 영화를 좀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의 무지가 드러났네요. 화려한 휴가가 그 당시에 작정명이었다고. 네, 저도 이거를 지금 맞아. 보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지 않나요? 네, 그 영화 그쵸, 속에서 그쵸. 나오죠. 네. 네, 화려한 휴가. 가슴이 아프다. 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 맞아. 마음이 참 아픈데. 네, 그러면 다음은 정말 이 드라마는 전 국민의 드라마였죠. 저도 너 그거 기억나니? 추억의 드라마 할 때 이거를 소재로 나중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드라마 모래시계. 네.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라는 작품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모래시계. 저는 최민수 씨. 저는 최민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제가 그때 2학년인가 그랬는데 1학년? 잘 모르.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95년도니까. 그죠. 아마 2학년, 네. 3학년 그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래시계라는 이거 이렇게 모래가 씩 떨어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영상만 머릿속에 남아있고 막 싸우고 이런 장면도 좀 기억에 남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성장해 오면서 뭐 유신이다 뭐 그런 독재 정치 이런 거를 책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뭐 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네. 이게 정말 드라마 속에 정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드라마에 대한 평가들도 보면은 80년대 암울했던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린 드라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평가처럼 그대로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이 모래시계 하면은 네. 정말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알 그 재미, 뭐 삐라나 네. 뭐 원더걸스 춤 같은 것도 있는데 원더걸스 춤이 어떤 건가요? 아, 이거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다가 찾아낸 건데요. 네. 그 아까도 다른 선배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드라마에 저희 매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민중의 소리요? 네. 어머, 그래요? 네, 여기 컴퓨터에 있는데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고현정이 이제 서울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고 나서 네.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이제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한 선배가, 운동권 선배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단지 이런 거, 삐라 이런 거를 막 들고 경찰한테 쫓기면서 막 도망가다가 고현정한테 막 탁 맡기고 도망가요. 그래서 고현정이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가방을 열어봤는데 이제 막 그런 뭐 반독재 투쟁 뭐 파시즘 뭐 이런 종이가 딱 꺼내는데 거기에 민중의 소리 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캡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강태수, 최민수가 이제 거기 나오는 박상원 씨? 박상원 씨랑 되게 절친이잖아요. 평생 네, 친구로 그죠. 나오는데 이제 둘이 막 커서 이제 장난치는 장면에서 막 최민수가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장난치면서 막 신나서 춤을 추는데 그게 원더걸스의 노바데이 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요? 네. 네. 아, 진짜 그 한 4회? 3회? 4회, 3회 보시면은 그 나와요. 진짜로. 네. 그 두 컷 정도 나오는데 네. 저거 원더걸스 따라한 건가? 막 이런 식 생각할 정도로 똑같은 네. 동작이 나옵니다. 네. 제가 찾아낸 거예요. 김세윤 기자의 이런 관찰력이 굉장히 쏠쏠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원더걸스의 노바디 춤. 보여주세요. 이거 맞나요? 네, 막 최민수가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네.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이 손동작이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래요? 하면서 막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추는데 이렇게도? 이건 안 하고 그냥 막 근데 이거 동작이 네. 진짜 원더걸스 동작.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세도를 하는데, 짐바브웨 기자 덕분에 원더걸스 사상 논쟁이 시작되겠군요. 시작. 네. 그러면 다음은,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드라마를 한 줄 정리를 이거 모래시계도 해보자면. 모래시계는 네. 거기에 좀 약간 모래시계도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전면적으로 다룬 드라마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유의미한 드라마, 그러니까 처음 공론화시킨 드라마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드라마가 국민 드라마인 만큼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김세훈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 명대사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 했는데. 명대사 다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목소리 쫙 깔고.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시작! 네. 또 하라고 하니까 김세훈 떨리네요. 기자가 꼽은 모래시계 명대사. 김세훈 기자의 명대사. 성대모사를 한번 엿볼 수 있는 명대사가 기회죠. 네. 명대사가 그 뭐였지? 걔 이름 뭐였더라? 강석원. 강석원. 그 태수 말고 이름이 뭐였지? 저도 이름이 잘. 아무튼 네. 나 떨고 있니? 막 이러면서 오! 그러면서 막 나는 그 뒷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는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떨고 있다는 게 더 두려워 이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더 무서워. 마지막에 쫙 깔았어요. 네. 최민수 씨의 그 근데 성대모사를. 나 최민수야. 최불암인가요? 네. 정말 이
모래시계가 또 정동진의 관광 명소로도 만든 드라마이기도 하고 굉장히 국민 드라마였다는 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정말 김소영 기자가 10월 17일인가요? 네. 비상계엄 선포령 그런 날이 있던 것도 그렇고 이런 광주 네. 민주화 운동을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부탁드린대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맞아. 다음 드라마 주연하니까 무서워. 어떡해요.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떠는 내가 무서워라 그랬나? 뭐라 그랬지? 아무튼 부탁해요. 이거 어떤 이덕화 거요? 같았다고.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다음 드라마 주연은 네. 어쨌든 네. 네. 그러면 김소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김소영 기자가 추천해주는 그런 음악이 있는데 어떤 음악인가요? 네, 이거 여러분 꼭 듣고 이제 따뜻한 마음을 안고 추운 가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뭐였지? 만약에 우리를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가 추천해준 만약에 우리 들으면서 우리 김소영 기자는 다음 주에 아쉽지만 저보다 더 귀여운 김소영 기자는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네. 정말 김소영 기자만 좋아해. 네. 그러면 연애시대 만약에 우리 들으면서 우리 김소영 기자 다음 주로 인사 뵐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